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화이트하우스 위에 지금 짙은 정치적인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4개국 순방길에 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해외 나들입니다. 이번 주의 언론들의 화두는 트럼프가 지금 화이트하우스 위에 끼어 있는 이 짙은 먹구름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별로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형성된 이 정치권의 이상기류,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주로 맡는 것입니다. 자충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이고 비전통적인 스타일, 선거전 당시부터 잘 알려진 사실인데 두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비즈니스맨다운 스타일이다. 결과 도취를 위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가지고 있다. 유연성일 수도 있고 융통성 또는 적응성일 수도 있다.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쪽에서는 이것이 혼란을 조성하고 분열을 조성하고 대통령의 정치력 행사에 부적합하고 위험하다. 그런 상반된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의 파면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그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신에 우려와 반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험악한 몇 주 동안의 사건들, 어떤 상태고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해법은 있는 것인지, 의회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겠습니다. 그의 수많은 자충수 중에 가장 악성이 FBI 국장의 파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느 하나 모양새가 그럴듯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신과 자신 측근들에 대한 러시아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의 주체인 FBI 국장을 파면했다. 매우 거북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타이밍입니다. FBI 국장이 의회 증언대에 나서서 러시아 수사 관련 증언을 하는 시기 중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트럼프가 코미에게 충성맹세를 시켰는데 코미 국장이 충성맹세를 거부하고 나는 독립성을 유지하겠소 라는 반응을 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파면 후에 정적인 소용돌이가 거세게 지나가니까 코미가 뭔가 터뜨릴 것이다 하는 루머가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선수를 친다는 식으로 조심해라, 너와 나의 대화 테이블을 상기해야 될 것이다, 그런 협박성 트윗을 했었습니다. 이게 또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그의 게스트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이야기냐,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상원에서는 그럼 그 테이블 좀 한번 내놔 보시오, 이런 요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파면의 이유가 법무부의 건의였었고 그 내용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사건 수사 졸속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그럴듯하지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그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NBC 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법무부가 건의를 안 했어도 내가 파이어를 하려고 했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결정이다라고 지금까지 말을 또 번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면 시에 러시아 수사를 염두에 뒀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러시아 문제를 생각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파면의 이유 중에 러시아 수사가 관련이 있었다라고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 길을 자신이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코미 국장의 파면 바로 직전에 법무부 장관 서리인 역시 트럼프에게 파이어를 당한 셀리 예이츠가 의회 증언에 나섰는데 그 증언 내용이 있습니다. 그녀가 화이트하우스에게 역시 파면이 된 마이크 플린 안보보호자관이 러시아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이 위태롭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러나 18일 동안이나 트럼프가 그를 끼고 있었다. 그래서 이 증언이 있은 후에
비난이 커졌습니다. 이 셀리 예이츠가 화이트하우스에 가서 경고를 한 날, 바로 그날 트럼프와 코미가 저녁 식사를 한 날입니다. 충성 맹세를 요구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고 예이츠가 의회 증언을 한 바로 그 다음 날 코미 국장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이런 참에 어제 전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제임스 클래퍼가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가기관들이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공격입니다. 하나는 러시아의 선거제도 영향력 행사 시도 등 외적인 공격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바로 내적인 공격인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오고 있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말의 의미는 미국이 삼권 분립의 나라이고 삼권이 피차 상호 견제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걸 다 망치고 있다, 이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우선 당장 할 일이 FBI 국장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일입니다. 지금 6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비정치적인 인사를 지명해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고, 테이프 있으면 내놔라, 그런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민주당 쪽에서는 FBI 국장의 의회 인준은 꿈도 꾸지 말아라,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법무부가 러시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독립검사를 임명을 먼저 해라, 그런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제임스 코미는 파면이 됐고 따라서 비정치적인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로 특검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우리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면서 그러나 트럼프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공화당 상원의원이 있죠. 린지 그래엄 의원인데 상원이 제임스 코미를 불러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트럼프의 파면 등 그 권한 행사가 과연 월권이냐, 즉 권력 남용이냐, 또는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 방해이냐 한번 가려보자,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임명권자로서의 인사 조치가 권한 행사냐, 아니면은 권력 남용이냐, 따라서 적법이냐 아니면 위법이냐, 이거를 가리는 데까지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풍파가 거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4개국 순방에 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해외 나들인데 사우디, 이스라엘, 이태리, 벨지움 4개국입니다. 이번 해외 순방으로 국내 정치권의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될 것이 가능한가, 그런 기대감이 있고 또 걱정도 있습니다. 이번 해외 순방이 역사적인 면이 있습니다. Jewish, Christian, Muslim의 국가와 성지를 한꺼번에 방문한다는 점,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가 요구되는 여행이다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통적인 충동적인 예측 불허의 이런 태도가 또 외국에서 벌어지게 되면은 큰일 나지 않겠느냐, 그런 조마조마한 구석도 없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폴링을 다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29%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30에서 40% 선을 유지했는데 처음으로 30% 이하로 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의회는 FBI 국장 후임자를 비정치적인 인물로 임명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의회 일각에서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FBI 국장과의 비밀 대화 녹음이 있다면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트윗에서 비밀 녹음이 있는 것을 암시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금요일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서게 됩니다. 사우디, 이스라엘, 이태리, 벨지움 등 4개국입니다. 그의 이번 여행은 해외 첫 데뷔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의 순방지는 Jewish, Christian, Muslim 등 3개 종교의 성지를 동시에 방문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과 함께 더 심한 사이버 어택이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이버 공격, 150개국에 있는 20만 개 컴퓨터 시스템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독일, 영국, 중국, 스페인 등지에서는 정부기관과 병원, 그리고 대학 등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대형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체제를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새로운 타입의 북한 미사일은 고도 1300마일, 거리 490마일을 비행했습니다. 북한은 자신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비롯해서 태평양 미국 작전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9지구 항서법원이 오늘 다시 모슬렘 입국 금지 명령을 심의하게 됩니다. 2달 전에 하와이와 시애틀 연방법원은 이 행정명령을 기각했었습니다. 오늘 항서법원은 3인 재판, 모두 클린턴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들입니다. 경제뉴스입니다. 지난주 소비자들의 소비가 신장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설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텍스컷 등 정책으로 소비와 주택건설 등이 신장되는 지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 리사 메리간이 내년 재선에 나서게 됩니다. 5번째 재선 목표입니다. 공화당은 지난 20년 동안 강력한 도전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리사 메리간은 현재로서 거버너, 상원의원, 대법원 판사 등 모두가 가능할 정도의 정치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권총 소유 신청이 증가했습니다. 2014년도 신청이 19,600건, 작년은 39,000건입니다. 권총 은닉 휴대 신청도 일리노이주에서 2014년도에 91,000건에서 작년에 22만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시카고 지역의 범죄 증가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어제 Mother's Day, 쿡카운티 교도소의 보안관 200명이 식데이를 신청해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재소자들의 이동이 제한됐었습니다. 작년에는 420명이, 그리고 Father's Day는 520명이 출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주 중반 최고 기온이 80도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맑고 흐리고 최고 74도, 내일 맑고 86도, 수요일, 목요일 계속해서 흐리겠습니다. 수요일의 최고는 84도, 목요일은 82도입니다. 금요일 맑고 흐리고 최고 56도로 다시 내려갑니다.